또 하나의 방산비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FX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죠. FX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상으로 위성을 도입하기로 해놓고 무상인 것처럼 기만했다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님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굉장히 뭐랄까요, 이 외계처럼 들리거든요. 예, 위성을 유상으로 협상하고 무상인 것처럼 속였다.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확인됐다는 게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고 FX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기였던 F4, F5 그 전투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노후화되면서 그걸 대체해가지고 최첨단 기종으로 바꿔야 되는데 F15 SE, F15기가 이제 사실상 결정되는 듯 하다가 박근혜 정권 2013년 9월에 F35A로 F35로 기종이 변경돼서 확정이 됩니다. 네. 이때도 말들이 많았죠. 예, 뭐 계속 언론 기사에 나왔고요. 이 F35 기종 변경으로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그러려면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잉사의 F15가 핵심 기술 이전에 필요하냐 아니면 로키드 마틴사의 F35기가 더 나으냐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네. 이 보잉사의 F15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핵심 기술 이전이 가능한데 네. F35로 기종 변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사실상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졌고 네. 이 F35 기종 변경이 되면서 그 협상 과정에서 소위 절충교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핵심 기술 이전을 넘겨받는, 무상으로 넘겨받는 그러한 계약 조건인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 국방부에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처럼 포장했다가 그것이 사실상 유상으로 협상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이제 쓰던 전투기들이 노후해가지고 바꾸기로 한 게 벌써 2000년대 아닙니까? 오래전인데.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F15기 보잉사의 거를 일부 들여왔죠. 들여오고 네네. 나서 추가로 더 들여와야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이죠. FX에 맞습니다. K를 붙여서 예. 우리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들여오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전을 해줘야 무기를 구입하겠다. 이게 조건을 걸었고. 그런데 이제 미국 보잉사의 F-15는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이 여의치 않은 F-35를 왜 선정했느냐. 이렇게 되면은 KFX에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크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미 크게 된 사안인데. 근데 최근에 확인한 것은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해봤더니 기술 이전 가지고 논란이 많으니까 위성을 도입하는데 이게 마치 돈을 안 들이고 도입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핵심 기술 이전은 4대 핵심 기술과 그것을 포함한 한 20여 개 항목의 핵심 기술이 있고요. 별도로 그러한 핵심 기술 이전과 별도로 군사통신 위성을 지원하는 이것도 역시 절충교역에 무상으로 제공받는 군사통신 위성을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렸지만 실상은 유상으로 협상을 했다. 바로 요 점이 들통이 나가지고 현재 감사원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게 또 드러난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 기술 이전해 준 데랑 안 했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었는데 바꿀 때도 보잉에서 로키드로 바꿀 때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 F-35의 기는요. 이미 박근혜 정부 국방부가 2013년 9월에 F-35로 바꾸기 이전에 이미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수출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기술 이전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마치 이전 받는 것처럼 했고, 그건 그때 이미 있는 것처럼 했고요. 그때 이미 밝혀졌고, 이번에 추가로 밝혀지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군사통신위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어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돈 주고 써야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마치 무상으로 돈 안 주고 공짜로 쓰는 것처럼 절충교육으로 확보한 것처럼 포장했다가 이번에 그것이 유상협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핵심 기술 이전도 안 되고 그리고 군사유성도 돈을 주고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종으로 바꾼 이유가 의심스럽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로키드 마틴으로 바꾼 이유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김관진 안보실장과 최순실 씨가 연루된 거 아니냐는 보도도 꽤 나왔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보도도 있었죠. 그래서 김관진 전 실장이 미국에 있을 때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일종의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고, 최순실 씨가 로키드 마틴 사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혹시 이런 보도에서 조금 더 진척이 나간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시 상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소위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주재하는 회의인데요. 여기서 기종 변경을 결정을 합니다. 이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 이런 판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F-15에서 F-35로 바꾸는 과정이 탁월한 선택, 어떤 기종 변경의 우수성이나 우월성 때문이 아니고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고요. 또 국방부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윗선의 어떤 관심사항이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의 유학 문제, 로키드 마틴사, 또 최순실의 소위 유명한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과의 어떤 연관설, 이런 얘기들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꽤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사실 이게 혹여라도 일부라도 연루됐다면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거 딱 F-35만 딱 쳐가지고 한 7조 4천억 되고요. 차세대 전투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한 18조 원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큰 사업인데 이렇게 기술 이전도 못 받으면서 왜 회사를 바꿨냐,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도 못 받는 데다가 유료로 써야 되는 것까지 있었으니까 바꿀 이유가 더욱 없어진 셈인데, 그런데 바꿨으니까 이상하다라고 이제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고요. 그것을 속였으니까 더 이상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현재 이제 감사원이 여러 현안 사업들에 대한 감사들을 속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면세점 특혜 의혹처럼 감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FX 사업 감사도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이첩이 돼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방산비리 건이 지금까지 법정에 가 있는 다른 비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보다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더 큰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압도적이고요. 예. 규모 자체가 작은 것이 몇 조니까 큰 거는 수십조. 로키드 마틴사가 우리 한국과 무기거래의 과정을 보면 불과 몇 천억 대에서 수십조 늘어납니다. 한 15배가 박근혜 정부에서 확 뛰는데요. 네. 지금 이 방산비리는 하나의 이적행위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어제 하셨죠. 방산비리라고 말해지는 그런 의혹이 있는 이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만들었죠, 우리나라를. 그 중에서도 로키드 마틴사입니다. 예, 대부분 로키드 마틴이 차지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고, 방산비리는 사실 모든 정권에서 척결하겠다고 얘기 왔지 않습니까? 네네. 항상 얘기해 왔고, 그리고 정권 초에는 한두 건씩
그런 게 나오기도 했다가 또 반복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척결이 안 될까요? 국방부 군 관계 이런 쪽에 이제 소위 이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여기에는 뭐 공식적인 로비스트들이 깔려 있죠. 미국 쪽은. 네네. 우리도 뭐 이제 암약하는 로비스트들이 꽤 많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어떤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방위산업추진위원회 네. 이 구성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전문가의 객관적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 군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로 꾸며진 세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부에서는 감사하기도 힘들고 우리나라에 마피아가 많죠. 네. 마피아가 그냥 암흑가에 갱단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마피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마피아가 예.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이익 때문이니까 네, 이익으로 뭉치고 마피아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다. 예. 그런 이 방산 관련해 방산 마피아도 어마어마하다. 그런 거군요. 네. 근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나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방산비리 척결을 포장했다는 거죠. 우병우 민정수석, 네. 고전에 이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을 때 김영한 민정수석이었는데요. 방산비리 합수단 대대적으로 이름 걸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약간 성동격서라는 느낌?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쪽을 치는 다 뭐 무죄가 났잖아요. 그다음에 황기철 총장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최윤희 총장 다 구속 기소했지만 다 무죄가 났습니다. 저는 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다른 라인이 해먹던 걸 쳐서 자기 라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나. 네, 엎어치나 배치나 같은 말씀이네요. 예, 먹던 줄기를 바꾼 거죠. 야, 당신들이 먹던 걸 우리가 먹을 테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될 만큼 뭐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진 건 없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도.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연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문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누가 남기고 간 게 아니라 정말 처리를 못하고 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거겠죠, 일단? 아닙니다. 규모상, 예.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이제는 뭐 국정상황실 또 안보실 문건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 느낌은 사실상 방치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탄핵의 과정에서 물론 경황이 없었겠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은 여러 가지 형사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과 관련해서 다분히 남기고 간 의도적으로 남기고 간 느낌도 규모가 이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 실수로 혹은 뭐 내 캐비닛이 아니어서 이런 수도 있지만 너무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삭제의 책임을 물을까봐 청와대의 구성은요. 네. 소위 정무직 그러니까 어떤 집권당의 코드와 일치하는 정무직 예. 출신의 청와대 측근이나 정치인들 계시고요, 있고요. 예. 또 부처에서 파견된 말 그대로 직업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의 과정을 1,600만 명 촛불 시민혁명, 시민들, 국민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냥 다 치우지 못한 것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느낌.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도 조사해 볼 만한 사안이에요.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누군가 네. 일부러 발견되라고 남겼을 수 있다.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양의 그 문서들이 중요한 문서들이 방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서들이 실제로 이 국정농단 재판에 판사 출신으로 보시기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에 그 삼성 합병 관련된 자필 메모는 주체를 작성자를 파악을 해야지 증거 능력이 있는데요. 어제 발견된 것들은 전부 다 회의록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아니고요. 뭐 회의록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비서실장, 관계 수석비서관, 관계관들의 그 어떤
회의의 내용과 주체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가 공문서입니다. 바로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바로 재판에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부 문서들은 바로 제출돼서 활용될 수 있다. 증거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곧 있다고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4분 후에 회의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만 연결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은 언제 되십니까? 아이고, 왜 그러세요? 김어준 공장장님이 제일 나쁜 분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이죠. FX에 K를 붙여서. 예. 우리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들여오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전을 해줘야 무기를 구입하겠다. 이게 조건을 걸었고. 그런데 이제 미국 보잉사의 F-15는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이 여의치 않은 F-35를 왜 선정했느냐. 이렇게 되면은 KF-X에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크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미 크게 된 사안인데, 근데 최근에 확인한 것은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해봤더니 기술 이전 가지고 논란이 많으니까, 위성을 도입하는데 이게 마치 돈을 안 들이고 도입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핵심 기술 이전은 4대 핵심 기술과 그것을 포함한 한 20여 개 항목. 또 하나의 방산비리 좋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FX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죠. FX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상으로 위성을 도입하기로 해놓고 무상인 것처럼 기만했다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님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굉장히 뭐랄까요, 이 외계처럼 들리거든요. 예, 위성을 유상으로 협상하고 무상인 것처럼 속였다.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확인됐다는 게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고 FX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기였던 F4, 보잉사의 F-15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핵심 기술 이전이 가능한데, F-35로 기종 변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사실상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졌고, 이 F-35, 기종 변경이 되면서 그 협상 과정에서 소위 절충 교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핵심 기술 이전을 넘겨받는, 무상으로 넘겨받는 그러한 계약 조건인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 국방부에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처럼 포장했다가 그것이 사실상 유상으로 협상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이제 쓰던 전투기들을 노후해가지고 바꾸기로 한 게 벌써 2000년대 아닙니까? 오래전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F-15기 보잉사의 거를 일부 들여왔죠. 들여오고 나서 추가로 더 들여와야 되는데 이때 F5 그 전투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후화되면서 그걸 대체해가지고 최첨단 기종으로 바꿔야 되는데 F-15SE, F-15기가 이제 사실상 결정되는 듯 하다가 박근혜 정권 2013년 9월에 F-35A로 기종이 변경돼서 확정이 됩니다. 네. 이때도 말들이 많았죠. 계속 언론 기사에 나왔고요. 이 F-35 기종 변경으로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그러려면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잉사의 F-15가 핵심 기술 이전에 필요하냐 아니면 로키드 마틴사의 F-35기가 더 나으냐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이 보호국의 핵심 기술이 있고요. 별도로 그러한 핵심 기술 이전과 별도로
군사통신 위성을 지원하는 이것도 역시 절충교역에 무상으로 제공받는 군사통신 위성을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렸지만 실상은 유상으로 협상을 했다. 바로 요 점이 들통이 나가지고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게 또 드러난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 기술 이전해 준 데랑 안 했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었는데 바꿀 때도 보잉에서 로키드로 바꿀 때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 F-35의 이 기는요. 이미 박근혜 정부 국방부가 2013년 9월에 F-35로 바꾸기 이전에 이미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수출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